항상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 또 책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투자 대가들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포와 탐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죠.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과 공포, 탐욕, 그리고 이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히 무한 반복이 됩니다. 거의 영원히 무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최대한 빼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중립을 딱 박아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아주 중심 잡고 제3자의 그런 자세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 예를 들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해도 찔끔 오르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밑으로 밀려내려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PER이 막 250 정도 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기업의 성장이 보이지 않죠. 근데 PR이 250에 PBR이 거의 7.5 정도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위에서 매수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난 지금 죽어도 못 팔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매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도 여기에서 이만큼 내렸는데 나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내용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야, 그래도 왜 이렇게 주가가 왜 못 올라가 얘만, 그냥 그럽니다. 이런 거는 보고 싶지가 않죠. PR이 249 정도 되고 있는데 이 249에 PBR 7.5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죠. 근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이나 아주 큰 한 방으로 갑자기 기업 가치가 떡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좋은 가격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합병이 이제 물 건너가는 상황이죠.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변화를 무시하는 겁니다. 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실적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을 내가 통째로 산다 그러면 내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250년이 걸립니다. 250년. 248.9년 뒤에 내 본전을 찾고 이제 이게 내 회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미련이 남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또 예를 좀 들어보자면, 여기에 이제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여기 산 사람들은 뭐 좋죠. 좋은데, 이게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단기에 10배면 이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탐욕이 더 생기게 됩니다. 탐욕이 더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 정도 상황에, 이때 기업 가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였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였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이 판매, 이런 부분이나, 인프라 상황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 요런 지금, 이런 인식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내려가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죠, 이게. 내 주식을 감히 내려간다, 안 좋게 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피하려고 하죠. 근데 몸에 좋은 약이 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쓴 이야기를 이런 중립을 받고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재산이 왔다 갔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좋은 말만 계속 쫓아서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공포감이 또 지배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죠. 이럴 때. 이런 공포감이 또 오면은 이 인간의 심리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안 변할 겁니다. 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군중심리, 이렇게 하한가 이렇게 막 내려가고 막 흔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내용을 잘 살펴서 아니다 싶으면 이 공포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HB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HB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HB는 장기적으로는 양호하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망은 좋습니다. 이건 FDA 허가 가능성 높죠. 허가 가능성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알테오젠이 이제 좀 돌아서고 있죠. 좀 돌아서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 모른답니다. 아직 모른다. 지금 계속해서 이 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위치에서 좀 주가의 흐름이 조금 위태위태한 듯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상황에 시장의 이 큰 방향 자체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과 지지율 인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상황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또 섹터들이 또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바이오 쪽이 한번 이제 타겟팅이 되게 되면은, 봤죠? 타겟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타겟팅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일지 아닐지 이거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리스크를 좀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이나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이 주식 시장에서 아주 큰 어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이 큰 종목은 리스크도 당연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세상 이치죠. 리스크는 없고 기대 수익만 큰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리스크를 너무 한 곳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리스크도 좀 분산하는 게 좋다. 이제 몰빵해 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큰 엄청난 수익을 내가 얻어보겠다, 요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만에 하나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줄이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항상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 확신이 조금 부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HB 같은 경우에는 얘가 FDA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FDA 바로 허가가 될 거라고 봤죠. 99%의 가능성이 나라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이게 엉뚱한 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이런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곳에 100% 다 모든 내 인생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이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주식판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 포트를 구성을 좀 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를 해야 되겠다면은 좀 회피를 했다가 또 기회가 다시 오면은 또 잡았다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 기준으로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야 될 상황이었다 그러면 10%가 내렸어도 이상한데, 그러면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14만원에서 피했다, 14만원에서 피했다라고 하면은 3만원까지 넣어줘. 32,000원. 주식판을 또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자금 관리, 계좌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